어? 발이 부딪히는 거 걸려서 넘어지. 응? 자기 발에 자기가 걸리지. 양반들이 왜 팔자로 걸을게 해요? 안 넘어지니까. 양반들이 왜 팔자로 걸을게요? 점잖아 돈. 아니 편하니까. 까맣잖아. 얘를 뒤로. 손 잡으려고 편하니까. 이렇게. 왜 폼 잡으려고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반들은 팔자로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일을 안 하니까.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누울 때 누워서 잘 때는 근육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 잘 각자 누운 침대 위에 누워있는 상상을 해요. 다리 이렇게 딱 힘을 짜려 있나요? 아니요. 어떻게 돼요? 벌어져.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져요. 왜 벌어져요? 힘을 빼니까. 힘 빼니까. 그럼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팔자로 걸을 거예요. 힘이 빠져서. 팔자로 걸을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팔자로 걷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근육이 약해서 그런 경우도 타지 근육이 약해서 약지만 또 배 나온 사람들은 안짱다리보다 팔자로 걷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임신하신 분들은 팔자로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어요. 걷는데 팔자로 걷게 되면 그럼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 허리에 문제 많이 생겨요. 허리야 이렇게 막 걷잖아요. 안짱다리 걷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짱다리는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약간 안짱으로 걸어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약간 안짱으로 걷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안짱이든 팔자든 우리 몸에 다 안 좋은 거예요. 안짱이든 팔자든. 특히 벌어지는 각도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근육이 약해지니까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데 그 사람이 낙상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팔자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낙상으로 갈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안짱도 마찬가지. 안짱으로 걷게 되면 안짱으로 걸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발목 근육이 약한 사람들은 안짱으로 걷게 더 잘 넘어져요. 발목 근육이 약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짱으로 걸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발 들어올리는 근육이 약한 사람일수록 안짱으로 걷게 되면 어떻게 돼? 발이 더 찔러져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나는 잘 넘어진다라고 하는 분들은 체킹 해봐야 돼. 발목 근육과 종아리 근육을 한번 체킹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발의 안정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발 각도에 따라서 발 각도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발 각도를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다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뭔가 의존해야지. 그래서 내가 제품 선전하는 건 아닌데 저는 제품 선전 왜냐면 저는 제품을 만들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제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운동화. 아니요, 인솔. 처음에는 운동화에다가 펜슬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내 핸드폰을 보면서 내가 얼마큼 걷고 얼마나 속도로 걷고 발각도는 어떻게 그런 게 되는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워킹 내가 워킹 그때는 내가 뼈 꽂혀가지고 대표님 만나가지고 있어요. 뭐 프레스도 만들고 막 나이키도 만들었는데 지금 프레스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분하고 또 봉세진 박사님이랑 프레스페스 계신 분하고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좀 더 발전시켜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되게 그 발각도도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복폭과 발각도를 계속 얘기했고 복폭 모형 속도도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몸이 어딘가에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지, 특히 머리 기능. 자 봐요. 치매 있는 사람들이 빨리 뛰어가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보형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봐야 돼. 보형 속도는 항상 일정한 속도로 걷다가 갑자기 느려졌다. 그러면 뭔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뭔가 있겠구나라는 걸 감지해야지. 그럼 조기 발견하는 시스템이 조기 발견. 그래서 뭐 하라고 했어? 예방한다고. 그래서 예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형 속도가 일정한지 아닌지 빨리 걷는지 안 걷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무조건 빨리 걷는다고 해서 빨리 걸을 수도 없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빨리 걷는 게 좋다고 하니까 빨리 걸어.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집에 가서 천천히 걸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한테 그랬지. 우리는 그러면 이거는 신발을 신을 때만 신고 안 신을 때 안 신지 않느냐. 그러면서 얘기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솔을 만들어 버렸어요. 인솔로. 선생님들이 편한 신발을 신어라. 집에서 또 이거 신고 이거 인솔로 해서 요즘에 인솔로 만든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최종적으로 뭐 양말까지 얘기했어요. 양말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하나 갖고 있으면서 내 몸의 패턴을 내 몸의 변화를 빨리빨리 인식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보행 속도가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보행 속도. 내가 치매 걸릴지 안 걸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내가 뇌졸중 올지 안 올지 뇌출혈이 생길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내가 근력 감소되는지 안 감소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보면 알지 내가. 그렇죠? 우리 인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좌우측 체중이동. 좌우측 체중이동 아까 분명히 누누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른쪽이 강하냐 왼쪽이 강하냐에 따라 체중 이동이 달라져요. 그런데 50대 50은 없어요. 50대 50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똑같이 걸어가는 생각하겠지. 근데 측정해보면 다 달라요. 자, 어떻게 측정할 수 있어요? 이건 쉽게 측정할 수 있어요. 신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디가 달았는지. 왼쪽이 먼저 달았는지 오른쪽이 먼저 달았는지 신발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난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데도 신발을 오른쪽이 먼저 다는 사람이 있고 왼쪽이 먼저 다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돼. 근데 여기 또 보면 요거까지 또 캐칭 해줘요. 5.5, 4.5 뭐 이렇게 캐칭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웨이트 배려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을 때 눈 뜨고는 내가 몸 틀어지지 않고 틀어졌지만 눈 뜨고 가면 똑바로 걸어가지만 눈 감으면 시력을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그때 완전 몸이에요. 몸이 간다 나도 간단 말이에요. 몸이 간다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겠죠? 그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발 간격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수는 되게 중요한 변수들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올바로 걷는 게 내가 자세를 똑바로 해서 걷는 게 올바로 걷는 게 아니라 복부, 발각도, 체중 이동, 발 간격이 정확히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몸속에서 이게 정확히 나오느냐. 이게 안 나온다면 똑바로 걸어간다 하지만 그건 똑바로 걷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똑바로 걷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복부과 발각도, 체중 이동, 발 간격을 똑바로 노멀 데이터를 만들어서 노멀로 걸어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상보다 조금 떨어지네? 빨리 걸어야지. 정상보다 발 더 벌어지네? 발 모으는 운동을 해야지. 응? 발 모으는 운동을 해야지 하는 거예요. 잠잘 때 보세요. 잠잘 때 아까 얘기했지 발을 이렇게 펴고 자는데 이게 심하게 벌어지는 사람일수록 고관절이 다 나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관절 다 나간 거예요. 고관절 다 나간 거예요. 이게 벌어지면 좋은 건지 안 그래요? 안 그래. 특히 애들은 벌어지면 고관절이 빠질 수 있어요. 고관절이 벌어지면 애들 고관절이 빠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나이대 연령대가 어떻게 됐으니까 환자들 얘기를 잠깐 하면 인공관절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고관절. 인공관절 사람들이 그 무릎도 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고관절 한 사람들이 발을 벌리게 되면 빠져요. 인공관절이라도 그거에 인공관절 들어갔으니까 잘 붙어있겠지 안 그래. 이거 특정 자세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 대충 빠져.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게요? 아파갖고 병원 다시 와서 응급수술 들어가요. 응급수술.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말해주시죠. 밖으로 이렇게 걷지 말라고. 안 그래요? 자기가 습관적으로 안 하죠. 본인들이 습관으로 안 하죠. 여러분들 신발 신을 때 어떻게 신어요? 앉아서 하시는데. 앉아서 어떻게 신어요? 신발 신을 때 어떻게 신어요? 삐 하면 이제 틀린 거예요. 고관절이 수다서 이렇게 신으면 그냥 고관절이 다 나가는 거예요. 속이 다 나가는 거예요. 수술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술했으면 뭘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아까 그거는 수술한 사람한테는 병원에서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얘기해 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조심해라고. 근데 그걸 잘 안 듣죠. 아픈데 내가 아픈데 죽겠는데 그걸 설명해준다고 듣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시키 챙겨줘야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보호자라도 그거 따라와서 열심히 들으면은 되지만 한두 번 들어서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무릎도 마찬가지. 무릎 수술한 사람들 쪽으로 앉는다. 돼요 안 돼요? 다 빠져요. 어디 놀러 갔는데 침대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무릎 수술한 사람은 놀러 갔는데 침대가 없어. 의자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방바닥에. 잘 먹고 앉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무릎 수술한 사람 인공관절 수술했는데
집에 가니까 침대도 없고 식당 가니까 예를 들어 식당 갔는데 의자가 없어요. 앉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돼요. 그럼 불가면 안 돼. 뭐 두 사람이 들어서 하겠다. 안 돼요. 빠져요 다시. 우리가 집안에 있는 구조물만 보더라도 집에 있는 구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 세대도 계실 거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계시면 아니면 이분들 계시면 집에 가서 해줘야 될 게 있어요.